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이번 방송은 아파트 갈아타기로 인생 역전하기 두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1편에서 아파트 갈아타기로 인생 역전하기 이론편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언제, 어떤 아파트로 어떻게 갈아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를 보시고 본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갈아타기는 유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른 갈아타기 유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 대상에 따른 갈아타기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거주 비거주에 따라서 실거주 갈아타기냐 비거주 갈아타기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는 실거주는 즉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거주 갈아타기는 현재 집에 계속 살면서 다른 집을 사두는 거죠. 미리 갭투자를 통해서 사두는 경우,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맞춰서 이사를 가면 되겠죠. 다음 투자 대상에 따른 갈아타기는 저평가 아파트, 상급지, 또 청약이나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갈아타기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평가 아파트 갈아타기는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 가격 상승장에서 그 시차가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강남권, 즉 강남이나 서초의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그것이 이웃한 송파나 또는 마용성, 주로 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의 에너지가 뻗어나가죠. 그리고 다시 그 에너지가 각각 안쪽으로 좀 더 퍼져나가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반드시 저평가 아파트가 일정 시점에서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처럼 저평가 아파트 갈아타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상급지, 즉 더 좋은 동네 또는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심히 청약 부금 부어서 청약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분양권, 줍줍이나 또는 마피 등을 이용한 갈아타기가 되겠죠. 그리고 좀 장래, 미래를 내다보고 재건축이나 아파트 재건축이나 어떤 노후빌라를 사서 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물론 10년, 1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 이번 장에서만 봐도 재개발을 예를 들자면은 한남뉴타운 같은 곳 사두신 분 아마 재개발 완료되고 입주되는 그 시점에는 강남에 버금가는 아파트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 대장이었죠. 그리고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워낙 되어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하지만 워낙 매머드급 그리고 화재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음마도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 심의 통과를 했죠. 이제 진행될 텐데요. 그렇게 미래를 내다본 투자도 있습니다. 소위 몸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저평가 아파트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 이 두 가지 경우를 주로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 항상 참고하실 게 먼저 사이클 상에서 제가 침체기나 회복기를 이용해서 갈아타기를 하시라고 했어요. 특히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승장의 에너지를 타고 갈아타는 것이 더 심적으로나 또는 수익적으로나 크게 이득을 보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계획을 잘 짜셔야겠죠? 작은 계획을 짜셔서 바로 이사를 갈 것이냐 또는 갭 투자를 해놓고 좀 더 시드머니를 모아서 이사 갈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책을 봐야죠.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점에서는 규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규제, 대출 규제, 또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서 또 나의 모든 작은 계획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모든 여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비과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택 비과세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라는 2주택자도 시기만 잘 타면 2주택을 3년 이내에 비과세로 받을 수 있고, 또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뭐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두 채를 비과세를 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과세 갈아타기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것인가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저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자, 하락장을 통해 상승장의 저점 언저리에 매수를 하시면서 이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과감하게 이때는 자기가 열심히 모아온 시드머니와 대출 레버리지까지도 껴서 매수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이때는 저금리일 가능성도 크고, 또 설사 대출금리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라면 상승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이자를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5억짜리 집을 내가 열심히 모은 돈 1.5억의 자본금과 대출 레버리지 3.5억을 껴서 매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사후팔이라 그랬죠. 선사후팔. 먼저 살 집을 사고 내 집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7억짜리 집을 받은 집을 먼저 계약을 하고 지금 살던 집을 파는 거죠. 자, 상승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 상승해서 6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본금은 2.5억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7억 집에 들어갈 때는 다시 2.5억 자본금에 대출금 4.5억 끼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갈아탑니다. 이제 자신감 붙은 거죠. 한 번 더 갈아탔어요. 12억짜리 집. 크게 갈아탔습니다. 뭐 이때 자본금이 모자르면 계획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집을 팝니다. 어느 시점에. 그러면 내 집도 상승해서 9억에 팔았다고 가정하면은 내 자본금은 어느새 대출을 뺀 4.5억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10억 집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자본금 4.5억에 다시 대출 한 번 더 무리를 합니다. 7.5억을 끼고 사는 거죠. 자, 이 집이 이제 급등기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급등기를 맞으면 집이 가치가 내가 매도할 쯤. 자, 이 집이 제가 똘똘한 집이고 만약에 대출도 없으면 가져가셔도 돼요. 쭉 가져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은 7.5억이라는 많은 돈이 대출이 껴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장을 맞으면서 또 고금리 상황일 경우가 크기 때문에 파는 게 맞습니다. 파셔야지 하락장에서의 아픔, 가격이 내려가는 아픔 안 겪을 수 있고요. 혹시나 고금리를 맞을 경우에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덜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락장에 견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많으면 파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18억에 팔았다 하면은 내 자본금이 10.5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5억으로 시작한 자본금이 10.5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우리가 저축이나 다른 재테크를 통해서 이렇게 자본금이 늘어나는 경우 없죠.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하락장을 맞아서 쭉 내려가서 제가 계속 참으라 그랬어요. 본업에 열심히 충실하시면서 시드머니 열심히 모으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자신감이 좀 붙어서 회복기가 오기도 전에 침체기 때 집을 매수합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20억짜리 집이에요. 그럼 이 집은 지난 장에서 상승장일 때 얼마였을까요? 대략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하거든요. 그럼 가정한다면 약 25억에서 적어도 25억에서 27, 8억까지 하던 아파트였을 거예요. 그런 아파트가 20억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야죠. 자, 3, 40% 최대 40% 정도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사실 것을 슬슬 고려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20억 내려갔을 때 우리가 가감하게 삽니다. 이때 대출이자 8억을 받고 내 자본금 12억, 또 10.5억에서
시드머니 모아서 12억에 샀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회복기에 들어와서 분양을 받는 겁니다. 이때는 분양을 통한 갈아타기를 했어요. 자, 주변 시사가 20억일 때 약 80%인 16억에 분양을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청약 들어가야죠. 그래서 운 좋게 당첨됐어요. 또 이때는 회복기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경쟁률도 그렇게 셀 때는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도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 한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죠. 이때 입주할 시점이 되니까 더 올랐어요. 상승장이니까. 자, 예를 들어 25억까지 올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할 때쯤에 팔아야겠죠. 그래서 23억에 팝니다. 20억 집도 어느 정도 상승했을 테니까 23억에 팔고, 그러면 대출금 갖고도 내 자본금이 15억으로 또 불어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입주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분양가 16억이었으니까 이제 1억만 대출을 하면 돼요. 그리고 25억의 순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내가 이미 구입했고 20억 정도 된 아파트라면 또 새 아파트니까 그 동네에서는 거의 대장급인 아파트겠죠. 이런 아파트는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가 급등기를 거쳐서 고점 부근에서 25억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억에서 40억으로 오른 거죠. 40억으로 올랐고, 그러면 대출금 1억이 있다고 가정할 때 내 순자산이 얼마죠? 39억이에요. 무려 39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지난 사이클 때 1.5억으로 시작한 내 순자산이 한 사이클을 거치면서 다음 사이클 정점에서 39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이 아파트는 대출도 극히 미미하죠. 이런 아파트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가는 거예요. 똘똘한 아파트, 또 강남권 아파트라면 더더군다나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겠죠. 왜? 빚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내 집이에요. 나는 강남권 똘똘한 아파트에 산다는 자부심도 있으니까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이때부터는. 그럼 다음 장에서는 얼마쯤 예상할까요? 또 2배까지는 안 오더라도, 2배까지 안 오더라도 최소 70억, 뭐 적게는 60억부터 70억, 80억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론대로라면 2배 이상씩은 늘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비과세 갈아타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부의 초월자산에 올라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다주택자의 어떤 목매거나 다주택자이신 분 불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똘똘한 채로 열심히 갈아타기만 잘 하셔도 충분히 부의 초월자산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것. 마음 언저리도 되잖아요. 다주택자 돼서 하락장에서 역전세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 졸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자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 명심하시고요. 다음으로 예시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떤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골라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평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죠? 가치와 가격이 왜곡된 아파트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에서는 그 상승하는 속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서울이 다르고 경기가 다르고 인천이 다르고 또 지방이 달라요. 그런 걸 잘 타는 거죠. 즉 가치는 높은데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 이럴 때 일단은 자본금 범위, 내 자본금 범위, 이사를 가든 갭 투자를 하든 내 자본금 범위 내 아파트를 고를 때 예시입니다. 먼저 아파트를 쭉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아파트를 갈아탈까 보는데 일단 분당 서현동에 시범단지 삼성을 아파트를 봤어요. 이 아파트는 분당 서현역에 있는 거죠. 분당 하면 어때요? 천당 밑에 분당. 우리 아파트 공부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아파트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분당이 어딘지는 다 아시고요. 전국의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아시고 비싼 동네란 것도 다 아세요. 그죠? 자, 이 아파트가 2015년 10월 당시입니다. 갭이 8,800이었고요. 매매가가 6억 1,300이었어요. 자, 이 아파트 자, 싼지 비싼지 모르지만 왠지 가격이 지금 보니까 너무 싸네요. 그죠? 지금 최고가 찍고 지금은 한 16억 4천 정도 현 시점에서 가격 하고 있는데요. 매매가가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아파트 봐놓고요.
비슷한 아파트, 내 자본금 하에서니까 비슷한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자, 물레동, 영등포구 물레동의 아파트를 봅니다. 자, 물레동의 물레자의 아파트는 부동산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들 아세요. 하지만 영등포구 물레동 하면은 어떤 전국적으로 볼 때는 모르는 분도 아마 분명히 계시겠죠. 그죠? 분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2015년 10월 같은 시기에 조사를 해봤더니 갭이 1억 4백이었어요. 매매가가 6억 4,400입니다. 가격도 비슷하죠. 자, 또 찾는 거예요. 자, 화곡동에, 강서구 화곡동에 우장산 아이파크 2편한 세상 아파트를 봤습니다. 뭐 이 아파트 경우에는 매매가 6억 1,500이고요. 갭 차이가 1억 1,100 정도 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또 찾아보는 거죠. 자, 기름동의 기름 뉴타운 6단지 레미안. 자, 성북구 기름동. 사실 여기는 다 재개발로 완성된 곳들이 뉴타운이죠. 그래서 뉴타운 아파트 중에서는 기름 뉴타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2015년 10월 같은 시기에 매매가가 5억 9천, 그리고 갭은 1억 약 3천 정도였어요. 자, 비슷한 종류의 비슷한 구간에 있는 아파트 4개를 봐뒀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 하면은 나의 직장이나 또는 자녀의 학군 등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로 서울에 있는, 만약 서울에 직장이 있다, 서울에 살고 있었다 하면은 이 중에 한 군데 어디 갈 수도 있겠죠. 또 물론 갭 투자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중에 가장 전국구 누구나 다 아는 분당 아파트가 이 당시에 매매가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느낄 때 분당이 꽤 싸네 하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갭이 어때요? 8,800이에요. 갭 차이가 제일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저 같으면 분당 아파트를 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시점에 내가 분당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해놨다면은, 그리고 이 아파트로 이사가서 계속 살았다면은 현 시점에 16억까지 올라 있는 거죠. 다른 아파트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을 실제로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분당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는 다른 아파트들도 당연히 좋은 아파트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가장 좋은 입지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분당은 뭐예요? 천당 밑에 분당. 강남권 아파트 다음에 거의 쳐주는 아파트죠. 경기권에서는 과천과 함께 가장 그래도 좋은 동네라고 쳐주는 우리가 상급지 아파트라고 평가하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평가 아파트를 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상급지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더 좋은 동네 또는 더 좋은 아파트인데 더 좋은 아파트로 가는 경우, 또 다음 장에서는 더 좋은 동네로 가는 경우로 나눠 봤습니다. 우리가 이 경우에 한번 생각하실 건, 반문해 보실 것은 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셔야 돼요. 상급지를 아파트를 고를 때는 대출이죠. 대출 감당할 수 있겠니? 그래서 만약에 내 자본금 대출 합쳐서 못 가겠다, 안 돼 하면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갭 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자, 갭 투자를 통해서 미리 사놓고 3년 또는 규제 지역이 생겼을 때는 1년, 2년 내에 이사, 또 시드머니 또 열심히 모아서 이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아까 강서구 화곡동에 우장산역에 있는 우장산 아이파크 2편의 세상 예를 드렸어요. 자, 이 동네에 보면은 화곡 프로지 아파트도 있고 화곡 초록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도 좋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어떤 자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부동산에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부동산에 깨어있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우장산 아이파크나 강서 힐스테이트가 더 좋은 아파트라는 거는 알아요. 가격이 더 비싼 아파트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한 번쯤 이사 가실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장산 아이파크보다 강서희 힐스테이트가 같은 비슷한 입지인데 더 비싼 이유는 더 신축이라서 그래요. 우장산 아이파크는 2008년에 입주를 했고 강서희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재가도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더 좋은 아파트를 가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좀 더 눈을 뜬다면 조금 더 좋은 동네, 옆 동네죠. 옆 동네지만 마곡지구, 뭐 마곡지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섰죠. 신방역 또 마곡나루역 쪽에 많이 들어섰고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어쩌죠?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단지 택지였어요. 그죠? 이것이 개발되면서 마곡지구는 일약 서부권의 강자로 떠오르게 되죠. 그죠? 서부권 중에서는 어떤 대기업들도 들어서고 있고요. 그죠? 강남만큼이나 일자리가 강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서울 내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 동네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구 아파트가 하나 탄생을 하죠. 강서구에. 그죠? 그래서 마곡지구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은 이득을 아마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왜 분당에 사실 때 1기 신도시가 분당이었고 2기 신도시로 판교가 생길 때 어땠어요? 분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판교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물론 많이 가셨고요. 그만큼 좋은 입지라는 거죠. 그리고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 있고요. 그리고 상급지 아파트 또 다른 경우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더 상급지 아파트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우리가 대출에 대한 의문 한번 반문을 하셔야 되고요. 대출이 안 된다면 역시 갭사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있다. 그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자, 이분은 여기에 계속 재개발 아파트였으니까 재개발자 아파트를 사서 오래전에 사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혹은 분양을 받으신 거죠. 2007년 그쯤에 아마 분양을 받으셔서 들어오신 거죠. 2014년 입주니까 2011년 즈음에 아마 분양을 했겠죠. 그때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하신 거예요. 분양 당첨돼서 입주를 하신 거죠. 그리고 사시다가 2017년 1월 달에 한번 이 사람 한번 가볼까 하고 고민을 해보신 거죠. 그죠? 이때는 규제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자, 이때 보니까 내 아파트가 8억 4천이었고요. 한번 내가 마레프에 들어와서 너무 큰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깨인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점프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소 무리해서 한번 가볼까 해서 강남권을 한번 노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쭉 한번 노크를 해봅니다. 자, 그러다가 우연히 도곡넥슬, 자, 도곡동, 강남구 대치동 학군가죠. 더군다나 한티역 끼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굉장히 핫했던 지난 장에서부터 굉장히 핫했던 아파트예요. 2006년이니까 지난 사이클에서 대형 평수 아파트 굉장히 핫했을 때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43평 아파트 그 시절 그때 그 아파트입니다. 43평 아파트가 매매가 15억인데 갭이 1억 5천인 거예요. 자, 매매가가 너무 높아서 대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갭이 지금 마레프보다도 오히려 갭이 적어요. 그죠? 그럼 어때요? 당연히 내 버킷리스트에 당장 들어와야겠죠. 자, 너무 큰 거 아니야? 33평 한번 보니까 33평은 어때요? 매매가는 13억 2,500으로 역시 여전히 뭐 대출 좀 풀로 얻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부담스러워. 근데 갭으로 가기에도 갭도 3억 2,500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번 장에서는 중소형이 좀 더 인기는 있었는데 갭이 적으니까 그죠? 항상 부동산은 싸게 사는 게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갭이 1억 5천이니까 그래 그럼 갭 투자하자. 그래서 1억 5천에 43평짜리 사는 거죠. 이 아파트가 얼마까지 올랐었어요? 40억까지 실거래가 찍혔던 아파트라는 거죠. 그죠? 그랬으면은 어땠겠어요? 제가 아파트 분양 잘 받아서 또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해서 17억까지 한 6, 7억 하던 아파트, 7, 8억 하던 아파트 17억까지 올랐는데 다시 한 번 더 점프했더니
40억까지 한 번에 한 사이클 내에서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약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의 아파트 가르타기를 통해서 또한 부의 초월차선에 올라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뭘 봐라? 저평가 여부, 그리고 상급지에 대한 고려, 마지막으로 갭 차이. 이 세 가지를 특히 유념하셔서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